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거친 사퇴 요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퇴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찌질이, 최악의 당 이런 격앙된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개 발언 신청입니다. 공개 발언 신청. 공개 발언 신청? 네, 아니 잠깐 앉아보십시오. 홍석준 의원이 잠깐 앉아보십시오. 뭐 어차피 발언하는 거 다 오픈되고 예. 하잖아요. 예, 맞는데 짧게 한마디만 해. 어차피 흘러나가서 보도될 건데 그럼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내가 참선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개 발언을 허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 당이 불통에 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말 지금의 최악의 우리 당의 모습 된 거 아닙니까? 예, 절차를 밟아서 뭐가 무섭다 본 얘기를 못하게 하고 어차피 알려주는 얘기들인데 그거 막 비공개로 참여. 공개 발언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어제 국민의힘의 의총. 삼선의 송석준 의원에게 장동혁 대표의 젊은 비서실장은 나가서 해라 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걸 비공개한다고 내용이 알려지지 않던 건 아니죠. 지금부터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내용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총 시작부터 일단 고성 충돌, 공개 발언 신청한다, 공개 발언 허용하는 적 없다, 불통에 빠져 최악의 당이다. 그러자 박준태 비서실장은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묵묵부답. 자, 박준태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당대표를 모욕하거나 퇴진 주장하려는 의지가 너무 명확해 보여서 한마디 했다 라고 장동혁 대표를 감싼 측근입니다. 하지만 비공개 의총에서는 대표 면전에서 사퇴 요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종배, 윤한홍, 송석준, 권영진 등등등 장동혁 대표 사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발언 때에 나선 의원 대다수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의총 도중에 자리를 떴습니다. 송석준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당의 노선,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되고 말았다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결과로서 나타난 부분에서 책임지고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퇴를 촉구를 했고,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중하게 권유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고 또 사랑하는 동지고 현재는 당대표에게 제가 정중하고도 예의를 지켜서 권유를 했습니다. 자, 대다수의 의원들, 발언 때에 나선 대다수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라는 사퇴 요구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찌질이, 최악의 당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김병민 부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있어요. 당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 앞에 나와서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반성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문제를 찾겠습니다. 시민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들을 찾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든 다음 그 다음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것이 지도부 사퇴가 될 수도 있고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겠다 그러면 왜 사퇴하지 않고 어떻게 이 패배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 과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보여줘왔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선거 끝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계속해서 이 올림픽 공원에 관련된 이슈들만 갖고 행동을 하다 보니 이대로 과연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될 책무가 적어도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있는데 네. 그러한 내용조차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막아세웠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를 2번 하고 최고위원대에 봐서 한 3번 정도의 지도부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죠. 과거 김기현 지도부에 같이 있을 때 정말 부족했던 국민의힘의 상황이 당시 강서 보궐선거의 참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총선까지 조금만 버티면 그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총선을 이끄는 지도부입니다. 하지만 강서 보궐선거 참패가 너무나 뼈아팠고 그 다음 날 있었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려는 모습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저부터 나서서 목소리를 외쳤고 나머지 사람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이대로 국민의힘이 그냥 갈 수 없다. 결과적으로 참패에 대한 책임 이후 그때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과 조치 다 했습니다만 그 노력과 조치를 듣지 않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죠. 최소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반성하고 자성, 그 이후에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과거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풀어나가는 지도부의 모습일 텐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국민의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신성범 의원, 권영진 의원, 이성곤 의원, 조은희 의원과 함께 구주류로 분류됐던 이종배 의원, 윤한홍 의원, 박형수 의원 등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면전에서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내 분란을 일으켰고 6.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강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의총 중간에 자리를 이석했다. 김무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의총? 그런데 지방선거 전에도요. 계속 그런 얘기 나왔죠. 16대 0으로 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석도 얻지 못해도 장동혁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자꾸 뭐 데이터를 가지고 선거 참패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명백히 선거 참패 아니에요. 더군다나 경남이나 서울 그리고 부산 북각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장동혁이 없어서 이긴 그러한 선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 참패에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무슨 미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끝까지 안간힘을 쓰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걸 단적으로 묘사하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멱살 잡아갖고 막 끌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의자 한 귀퉁이 잡고는 안 내려오려고 발버둥 치는 저런 모습으로 보여요. 결국 이제 찌질하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정치에 있어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 정도 말 들으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던져버리고 나오겠어요. 그런데 계속 저기에 있으려고 하고 지금은 설사 자기가 당대표에 내려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외부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당대표가 아니거든요. 권위가 다 상실이 돼버렸어요. 당대표도 이제 힘이 없어요. 어떤 것을 하든지 의원들이 장동혁의 어떤 의견에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죠. 그러면 식물 당대표가 이미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식물 당대표라도 좋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나를 무조건 모욕하고 조롱해라 하려면 해라. 나는 끝까지 이 직을 유지하겠다. 그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어야죠. 망하려면 자기 혼자 망해야 하는데 이걸 왜 국민의힘이랄지 보수의 재건에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인데 이 골든타임까지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당대표라고 저는 보는데 그 산소호흡기 산소 떨어지자 저는 며칠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산소호흡기에 산소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은데 이제 어제 의총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구주류로 분류되는 사람들마저도 그만두라 하고 있잖아요. 예. 또 뭐 용산에 있는 뭐 일종의 중진들, 용산구 지역 출신이랄지 이런 중진들도 지금 합세해가지고 장동혁 체제로는 다음 총선 치를 수 없고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서 안 된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제 바로 의원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었고 아마 장 대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본인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목할 만한 발언은 친윤계의 과거 핵심이었던 윤한홍 의원, 삼순의 윤한홍 의원도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물러나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이다라며 장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파색이 옅은 의원도 공개 발언을 신청해서 이대로는 총선 치를 수 없다라며 장 대표의 사퇴를 시사했고 의원들 사이에선 박수가 쏟아졌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파 불문, 선수 불문,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어제 쏟아졌던 것 같아요. 김주영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점점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고는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다. 예,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니까 아까 송석준 의원이 그 박준태 의원인가요? 네.
장 대표 비서실장의 굉장히 무례한 발언에 대해서 많이 참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조광한 최고 같았으면 철없는 소리라고 아마 대받았을 텐데 네. 예, 굉장히 많이 참고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적어도 서로 예의는 좀 지켜야 되는데 이게 당이 이게 좀 민심을 잃고 좀 소위 당이 망하려면 막 서로 막 나이 몇 살이냐부터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도 좀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 원래는 오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짧은 시간에 뭘 논의할 수 있냐라고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아마 어제로 이제 전격 결정을 해서 한 3시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논의 주제가 뭐였어요? 2가지였잖아요. 장 대표의 거취 문제하고 그다음에 선관위 소청하는 문제 2가지 놓고 얘기해 보자라는 거였는데 일단은 미세한 변화는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공개 의총에서 나와서 얘기한 의원들이 한 20여 명 됐다고 하는데 대체로 다 장 대표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였고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어디 보도를 보면 한 60여 명은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네. 또 보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분위기는 점차 변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위에서 지금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동욱 의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두 사람이 거취를 분명히 해야만 물러난다고 해야만 지도부가 붕괴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아직도 그 두 사람의 거취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그 선관위 소청하는 문제를 뭐 전면 전국적인 재선거 막 이렇게 장 대표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거 어제 브레이크 걸렸어요, 의총에서.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의 승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투탑이 서로 다른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소위 친윤계로 분류가 됐던 정정식 원내대표의 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승리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장도익 대표의 약간씩 힘이 좀 빠지고 있고 의원들도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여론은 조금씩 더 분출하고 있는데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네. 그리고 조금은 더 버틸 것 같다. 네. 하는 그런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죠.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감쌌던 당대표 비서실장은 백불에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대안과 미래는 해체해야 된다. 당내 소장파를 해체해야 된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사퇴 주장하는 분은 지역에서 인기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안과 미래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의원들께서 그 어떤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의 요지는 당 대표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본인들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 임기 4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퇴할 것입니까? 그러자 이성건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임 입장이 당대표와 생각 차이가 있다고 모임 해체를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차단하려는 건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성추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도 이기고 평택을 선거도 이겼다면 자연스럽게 사퇴를 했을 텐데 참 죄송하네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도 안 했을까요? 뭐 장동혁 대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글쎄요, 저도 장동혁 대표 당연히 사퇴할 거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사퇴가 수순이라 생각했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이 지방선거를 2010년 지방선거부터 이 정치권에 들어서 봤는데 이 정도의 스코어가 났는데 사퇴하지 않는 당대표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뭐냐? 저는 이것도 일종의 관운이라고 보는데 투표용지 부속 사태를 악용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시민들의 분노를 악용해가지고 교묘하게 본인의 이 거취를 유지시키는 쪽으로 잘 끌어오고 있고 거기에 또 공교롭게 민주당이 좀 실책을 하면서 그리고 뭐 국정 지지율 하락이나 정당 지지율의 하락 민주당이 못해서 저희 당이 뭐 실수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자책을 해서 자책골로 뭔가 지지율은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를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지지율 뭐 골든크로스도 이런 뭐 조사도 나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내세울 명분이 있죠. 아니 지지율 올라가지 않았냐. 뭐 서울시장 선거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가 안 왔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후보 개인기로 돌파한 거다.
라고 하면은 지금 그 당권파 패널들은 살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당대표로서 전략적으로 그런 요구도 받아들인 거 아니냐.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준 거 아니냐. 대표의 전략이었다. 네, 무정의 논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결국 그 전체 지위 내가 거길 가지 않은 판단한 것도 장동혁 대표의 공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전략이군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뻔뻔하게 버티면 물리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좀 그래서 의총을 연다 하더라도 의총에서 숱한 사퇴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도 결국 그런 의견 수렴해서 당의 운영을 더 겸허하게, 더 겸손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끌어낼 방법이 없다.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죠, 임기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연임 도전도 할 것 같아요. 연임 도전도 할 것 같고, 왜냐면은 본인이 8월까지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그 8월까지 지금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뭘 할 거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버티기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논의 재개할 겁니다. 본인이 그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비당권파들이 뭐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왔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재개하면서 아마 압박 수위를 높여갈 거고 그들의 입지를 더 좁게 할 거고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끝까지 허용하지 않을 거고 그럼 내년 8월에 아마 전당대회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는 사람 전당대회 나와라.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와 직접 붙는 게 아니라 대리인과 붙게 되는 거잖아요. 대리인과 한번 붙어봤잖아요. 한동훈계에서 조경태 후보를 내세워서 한번 전당대회 나와봤잖아요. 대리인을 내세우면 표가 응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내년 8월까지 끌고 가서 한동훈 의원 복당을 허용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대리인과 자기가 붙든 아니면 뭐 이제 뭐 이진숙 후보를 내세워 붙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당권을 다시 잡은 다음에 그 2년 뒤에 있는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 저는 이게 당권파의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지금 비당권파가 사퇴하라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장동혁 대표만 끝내 저는 버텨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와 아울러서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의총에서 그 장동혁 대표 거취랑 그 재선거 관련 소청 논의한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민심이 바라는 바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결론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보수정당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책임지는 모습이죠.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마음엔 100% 공감해요. 그렇지만 정치권이 특정 정치 세력의 연명을 위해서 선동하고 명확한 대책 없이 거기에 올라타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예상보다 길게 유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도 그 복당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 지켜보시죠. 자, 김병민 부시장님,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 강하게 비판했어요.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이 다했다.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보다 더 강한 발언을 선거 전에도 했죠. 네. 사실은 공천이 진행되기 전에는 당에 있는 인사들이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아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돼서 올 초에 이르기까지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의 민심과 달리 가고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더 이상 대표 자격을 잃었다.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비판한 바가 있었고 올 초 신년 인사회 담배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장동혁 대표 앞에 두고 이런 방식으로 당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도 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길로 가게 되면 지방선거 참패가 예견돼 있었고 국민의힘이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후로 보수가 어려운 길에 접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가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 일들을 바로잡고 균형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 정말 충정 있는 목소리들을 얘기해 왔지만 끝끝내 듣지 않았죠. 아마 그때 함께 하자고 제안했던 많은 단체장들도 있었을 텐데 끝끝내 이제 선거에 낙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일찍 목소리를 같이 낼 걸 그랬을까라는 후회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저께 나왔던 의총 자리에서는 과거에는 당권파처럼 불리우는 사람들조차도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더 장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더 나올 거라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를 지켜야 되겠다는 목소리를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외에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시기도 하고요. 시간의 문제일 뿐 장동혁 대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예요. 네네. 그럼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자리를 지켜서 내년 8월까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 작년 여름에 당선되고 난 장동혁 지도부가 올 지방선거 이르기까지 뭘 했죠? 뭘 했느냐? 한국 기억나는 건 한동훈 대표 제명했던 거, 지방선거 폭망한 거. 두 개 말고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또 하나 있는데 미국 갔다 온 거. 미국 갔다 온 것도 있죠. 하나 또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작년 11호 대책이라 그래서 서울 지역을 전체 토호제로 묶게 되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의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이번 서울 선거에 대한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는 예. 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을 건데요. 그렇죠. 그 문제가 터지고 나면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특위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예요. 혹시 특위위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공개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당은 정말 시민들의 민심을 다잡아서 이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럼 앞으로 있는 기간 동안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직을 유지한다고 하면 어떤 일들로 국민께 희망을 드릴지를 얘기를 해야죠. 과거에 못했던 거를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정말 당을 사랑하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물러날 때 깔끔하게 물러날 줄 아는 모습을 가지는 것, 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텐데 왜 그걸 하지 못하는지 참 아쉽습니다. 예. 당 지도부가 지금까지 한 게 없다. 뭘 했느냐라는 김병인 부시장의 강한 질타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우리 지도부 역할이 다했다는 점,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점,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참 몹시 부끄럽긴 합니다. 최고위원회의는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그런 논의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의 품격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1년 남짓 남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재준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적어도 올 가을 전까지는 임기를 조기 종료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그동안 지켜만 보던 신임 정점식 원내대표 결국에는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제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렇게 지속되는 당 내의 지도부 간의 갈등 표출, 이게 당에서는 절대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어쨌든 선거는 지나서 뭐 당을 어떤 식으로든 추스리겠다라는 의사로 선회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우재준 최고의 저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더 버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중의를 모아서 당원들까지 분위기를 동참식으로 끌어내야 되는 건데 네. 장동혁 지도체제 그대로 가든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든 네. 저런 식으로 중간에 계속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반발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우재준 최고가 정말 지도부랑 같이 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먼저 사퇴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 왜 지도부가 모여서 최고위원들이 저런 논쟁을 벌이느냐. 의원총회 열어서 의원들의 뜻을 모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의원총회에서는 뜻이 뭐였을까요? 어제요.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논의하는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고성이 오갔습니다. 분위기 말 그대로 살벌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기 위해서 총을 소집을 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비공개로 진행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잠깐 앉아 보십시오. 어차피 발언하는 거다. 예, 맞는데. 그러니까 비공개는 다 하시죠. 아니 자 어차피 흘러나가서 보도될 건데.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참선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개 발언을 허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대외적으로든 대내적이든 불통에 빠져 있어. 지금의 최악의 우리 당의 모습 된 거 아닙니까? 송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죠? 송석준 의원이 발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준태 의원, 그러니까 장 대표의 비서실장이면서 당권파로 분류된 인물이죠. 박준태 의원이 하려면 나가서 해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면서 고성이 오간 상태인데 송석준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의원총회 하면서,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의원들이 모여서 총의를 모으는 자리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의원 자격으로 왔는데 의원의 발언을 막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어떤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다. 내지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에 의견을 같이 한 의원들이 뭐 60여 명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공개될 내용인데 왜 공개 발언을 저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저 장면에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지금 박준태 의원이 비례 추선입니다.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 삼선 중진의 선배 의원을 향해서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의 모습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일이라도 있으면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래서 자중질환인 것을 스스로 마치 만방에 펼치는 것과 같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 그것은 참 무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이 의원총회에서 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본인이 자중자애하면서 선배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함에도 마땅하고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의원총회는 당연히 장동혁 대표의 사퇴 이 문제가 논의되는 자리였던 거를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비서실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송석준 의원이 사실은 친한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계는 말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비공개로 전환이 됐죠. 이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에서는요, 장동혁 대표의 사퇴 요구가 공개 때보다 더더욱 거세게 분출됐다는 겁니다.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장동혁 대표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중하게 권유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고 또 사랑하는 동지고. 진짜 방송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났어요? 한 7분 정도가 당대표의 면전에서 이제 사퇴해라, 뭐 찌질이 이런 격한 뭐 단어도 나왔고, 권영진 의원께서도 연명하려고 재선거 주장에 올라타지 마라 일침을 하셨죠. 70-80%보다 오히려 더 압도적으로 절대 다수가 장 대표의 사퇴를 지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격한 단어까지 동원되면서 적어도 7명 이상이 면전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를 했다는 거죠. 급기야 장 대표 의원총회 도중에 퇴장했다는 겁니다. 배현진 의원의 의견은 이거죠.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의원들의 80% 최대 이 70-80%가 장 대표 퇴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의총장을 떠났다는 건 무슨 소리야, 난 사퇴할 의사 없어, 이걸 표현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퇴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 당신들 얘기 내가 들을 생각이 별로 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마이웨이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저는 우재준 최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올 가을에 그만두라고 하는 거죠? 네. 지방선거 패배를 얘기하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위한 수순 아니냐. 또는 예를 들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장동혁 체제에서는 자기의 공천이 보장되지 않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 70-80%는 장동혁 대표 보고 그만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장동혁 대표 측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들 여론을 봐라,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적지 않느냐, 이런 논거들을 대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막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지 않아도 될 근거들을 또 마련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질서 있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 모습을 보면 질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믿고 가겠다라고 하는 주장, 또 반대로 따지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의원을 믿고 가겠다라는 주장,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야, 어찌 보면 민주당과 평행이동 같기도 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 얘기도 할 건데요. 윤기찬 위원장님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 같습니다. 반대가 커질수록 이 장 대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 자, 오늘 저희 채널의 정치 시그널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연했었는데요. 유 전 의원은 과거에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박근혜 비대위가 만들어진 이후에 보수 진영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많은 분들이 2011년 상황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가 오기 전에 먼저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남경필, 원희룡 최고 그렇죠. 두 분하고 나경원 최고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 패배하고 최고위원 안 나오고 있었고요. 제가 남경필, 원희룡 두 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 전날 제가 사퇴를 하고 그날 다 두 분 다 사퇴를 하고 결국 이제 홍준표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고 그 박근혜 비대위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총선에 이기고 대선에 이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2011년 상황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려고 버티니까 유승민 당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해서 결국에는 박근혜 비대위가 만들어졌던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 이 상황이 비슷한 게 아니냐.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에서도 비대위원 사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건 장동혁 대표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신동욱 최고와 김재원 최고를 향해서 들으라고 한 말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와 지금은 정치 지형이 다른 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적극 지지층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론조사를 보든가 뭔가 보더라도. 따라서 제가 원하는 것은 지도부 붕괴를 인위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보다 뭔가 설득이나 아니면 뭔가를 통해서 연착륙하는 방법이 맞다. 매번 어떤 책임론 공방 때문에 지도부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통합과 과정도 1년이 또 흐르고 그럼 그 선거에 또 지고 이런 것들은 저는 좀 피하고자 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왜냐하면 현재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일단 책임 소재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만 책임져야 되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친한계 일부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내려가서까지 선거 지원했어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본물터지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렇게 공개위에서 국민에 다 들리도록 할 얘기가 아니고 정치인이 좀 무리 정치를 할 때는 물밑에서 좀 조율을 하고 이런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재준 최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은 점잖게 하시지만 저분도 마찬가지로 만나서 좀 얘기 좀 물밑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품격 있는 연착륙을 이끌어내는 것도 저는 참 정치력을 극도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한동훈 의원한테도 도움이 돼요. 복당시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도부가 무너져요. 한동훈 의원 복당 이후에 당 장악 과정이나 당세 확장 과정에서 그게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뭐 물밑 대화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일반인들이 알기엔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은 여야 정치인들도 서로 막 싸우다가 저녁 때 되면은 뭐 사우나 가거나 설렁탕집 가서 엄청 웃고 떠들고 친하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저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이거는 개파 독식 문화가 자리 잡고 나서 시작된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개파가 있게 되면 안분해가지고 매일 공천권 예를 들면 뭔가 배려가 있었는데 요즘은 한 개파가 당권을 지게 되면 이건 올와 나싱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안 줘. 그런 우리 사람만 줄 돼버리는 거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파 한배 문화도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